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기계제도 첫 번째 KS 및 ISO 기계제도 통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 전산응용 기계제도에 있는 기계제도 파트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반 밀링 기능사에서는 전산응용 기계제도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간략한 내용으로 선반 밀링 기능사 수준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양식, 근데 도면의 크기라고 하면 우리가 선반 밀링 기능사에서는 주로 가공에 대한 방법이나 그리고 어떤 가공들이 있는지 그리고 CNC 가공들의 개념 및 사용 방법들에 많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 있는 이제 도면의 양식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볼 수 있는 정도, 도면을 해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기능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면의 양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A열 사이즈, A4 용지 크기 또는 A3 용지 크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거와 관계된 이제 크기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도면으로 많이 사용하는 A열 사이즈 크기는 A3 사이즈와 A4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도면에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는 양식은 도면이 그냥 흰 종이에만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흰 종이에 기본적으로는 윤곽선과 그리고 표제란, 중심 마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종이라고 하면 가장 10mm 띄워서 윤곽선 그리고 표제란 그리고 중심 마크는 꼭 3개는 어느 도면이든지 꼭 있어야 하는 양식 중에 하나죠. 양식들이죠. 그리고 도면 구역이나 재단 마크, 비교 등급은 편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척도들은 A 대 B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척도 표시 방법은 도면에 그려지는 길이 대 실제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대 2라고 하면 실제로는 2로 그려져 있는데 단위를 쓰겠습니다. 2mm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도면에서는 1mm로 나타나 있어요. 그림이. 그러면 작게 나타나진 것이죠. 그래서 얘를 작아졌다 해서 축척이라고 하죠. 작게 그린 겁니다. 1대2는 실제 크기를 반으로 작게 그린 것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도면의 크기보다 물체 크기가 더 크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도면 같은 경우에 이제 축척을 많이 쓰는데요. 건축 도면을 종이에 옮기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축척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그리는 방법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나타내는 이 표시를 척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리는 것을 현척이라고 하고 작게 그리는 것을 축척이라고 하고 그리고 크게 그리는 것을 배척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선반 밀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의 종류인데요. 선의 종류와 용도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가장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외형선이죠. 도면의 부품의 가장 바깥 모양을 이루는 선을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에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가려져 있는 부분, 구멍이라든지 이런 면들은 물체에 가려져 있을 수도 있죠. 가려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선은 숨은 선으로 나타냅니다. 숨은 선은 이런 파선, 점선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파선이라 하기도 하고 은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파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숨은 선으로 그려줍니다. 다음 중심선.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드므로 여기 이제 가는 일점세선으로, 이게 가는 일점세선이죠. 가는 일점세선으로 중심선을 잡아줍니다. 중심선도 중요하죠. 그래서 가는 일점세선 한 번 길게 긋고 한 번은 짧게 긋고 다시 길게 긋고 짧게 긋고 이걸 반복하는 선이 가는 일점세선입니다. 다음 가상선도 자주 나옵니다. 인접한 부분을 참고할 때 또는 물체가 이동할 운동 범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 회전 바이스를 한번 보죠. 네, 이게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손잡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를 지금 이점세선으로 나타내는 게 보일 겁니다. 이점세선으로 여기 이 부분을 가동 범위를 이점세선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즉 물체가 이동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선. 그래서 이점세선이라고 하면 길게 한 번, 짧게 두 번, 그리고 길게 한 번, 짧게 두 번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는 선입니다. 이 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가상으로 임의로 내가 물체 운동 범위나 인접하는 부분들을 참고할 때 써주는 선입니다. 다음 특수지정선. 특수 가공의 부분의 범위를 나타낼 때 주로 열 처리를 범위를 나타낼 때 많이 표시를 하는데요. 굵은 일점세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여기 보면 이 손잡이 끝에 특수지정선이 있죠.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특수지정선이죠. 굵은 일점세선으로 나타내는데요. 저 손잡이 부분을 열 처리를 시킨다든지 담금질을 하고 템퍼링을 한다든지 이런 가공 방법들을 열거해 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다음 파단선. 자, 파단선은 대상물의 일부를 잘랐을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여기 파단선이 있죠. 파단선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 파단선이 있습니다. 잘린 면을 이렇게 자유실선, 가는 실선입니다. 자유실선이라고 했는데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세요. 네,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파단선은 우리가 보이는 선이 아니니까 굵은 실선으로는 나타낼 수 없고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해칭. 단면도 할 때 설명드릴 건데요. 단면인 부분을 나타낼 때 해칭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빗금을 이렇게 친 걸 이야기합니다. 잘린 면과 잘리지 않는 면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가는 실선으로 빗금을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나머지 선들도 한번 용도에 따라서 어디에 쓰이는지 이 그림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하게 나오는 건 중심선 그리고 특수지정선 등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별표 쳐 있는 것들은 꼭 용도와 선의 모양 그리고 명칭 등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선들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겹치게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선이 더 위에 나타나는지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외형선이 가장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외, 숨, 절, 중, 무, 치 이렇게 해서 외숨절중 무치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조금 더 하나를 추가하자면 기호나 문자, 숫자는 영순위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문자, 숫자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 순위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 종류에서는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문선과 치수보조선이 겹치게 됐어요. 수문선은 파선이죠. 그리고 치수보조선은 이렇게 가는 실선입니다. 겹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누굴 표현해 주느냐? 수문선이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수문선으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수문선이 끝나는 부분부터는 다시 치수보조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부품의 가공 공작물의 모형에 따라서 반드시 선이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선이 겹칠 경우에는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문제들조차도 선의 우선순위 그리고 선의 종류와 용도가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 종류와 용도 그 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헷갈리지 않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